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에 뛰어든 새정치연합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새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이른바 비노 진영을, 박 의원은 영남을 끌어안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당의 통합과 혁신을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문재인 박지원 의원. 하지만 누구보다 뚜렷한 계파와 지역색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약점 보완을 위해 두 사람은 새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매사 친노의 견제구를 던지는 당내 중도 그룹을 집중 공략 중입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약칭 민진모 소속으로 당권 출마를 검토했다 포기한 김동철 의원에게 직접 지지를 부탁했고, 최고위원에 도전 중인 전병헌 후보에게도 당 대표로는 자신을 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중도파와 당권 도전을 포기한 정세균 의원 측을 함께 끌어안겠다는 포석입니다. 호남의 맹주를 자임한 박지원 의원은 거꾸로 영남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과 최대 경쟁자로 꼽혔지만 20대 총선 대구에서 당선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에게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대권 경쟁에서 김 전 의원의 당내 입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남매라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박영선 의원, 문 의원이 공을 들이는 호남의 3선 김동철 의원 등 텃밭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상당수는 선뜻 손을 잡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 러브콜이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혁신안 시행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의 캠프 참여나 지지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다음 총선 공천권이 당대표에게 달린 만큼 한쪽에 줄을 섰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새누리당 친박 비박 갈등을 증폭시킨 단초는 바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원장 인선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박세일 카드를 강행하기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여당 싱크탱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10달 넘게 공석인 여의도 연구원 원장.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회사장을 영입하려던 김무성 대표의 계획은 친박계의 반발로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05년 수도 이전에 반대하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대립했고 3년 전 총선에선 보수 성향의 국민 생각을 창당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박세일 카드에 제동을 건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얘기했는데 그 문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고. 김무성 대표는 장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당분간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박세일 카드를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친박계와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양보하며 명분을 축적하는 통 큰 정치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는 가운데 여의도 연구원장 공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지난 한 해 예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후원금으로 모두 6억 1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정당 해산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하게 된 금액은 747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해산된 옛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과 후원회 내역 회계 보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별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오병윤 전 의원이 각각 1억 7천만 원을, 김미희 전 의원이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비례대표인 김재현 전 의원이 5,498만 원, 이석기 전 의원이 5,456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연금 특위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이르면 내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인선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구성을 먼저 요구하는 야당과 특위 인선부터 매듭을 짓자는 여당의 이견이 팽팽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도 내일 여야 간사가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에 놓여있던 개헌론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청와대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때 달아올랐던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표명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새해 시작 직전에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 지핀 건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정 의장은 지난달 3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는 선거구 재획정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와 함께 개헌특위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개헌특위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 150여 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개헌 모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로 반드시 개헌특위 구성을 관철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헌 논의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개헌 논의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개헌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의 온도가 여의도 여론만큼 미치지 못하는 점도 개헌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선거가 없는 해 일을 하자는 청와대와 권력구조 개편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의도의 개헌 논자들. 조만간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개헌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여권 핵심부에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내각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공동 진행자로 출연한 MBC-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해서 개각 시기에 대해 2월에 소폭으로 개각하고 5월에 아마 조금 대폭으로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친박계 중진 의원도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2월에 개각을 하되 총리 자리가 문제라며 적임자가 있으면 총리까지 2월에 교체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5월에 한 번 더 개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